그리고 지금 반도체 당연히 싼데 반도체는 정말로 종목 위주로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기판이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들은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침체 때 사서 좋을 때 팔고. 이제 추세 추종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종목 사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 밖에 지금 또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뭐 기본적 분석에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좀 어떤 거 요즘 좀 좋게 보세요? 제가 올해는 2차 전지는 뭐 네. 그렇게 봤다고 하고요. 이제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제 회사가 변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뭐 이제 철강 이슈가 조금 금리 그 철강 가격 인상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추세 추종이 됐죠. 대표 추종이 됐어요. 어제 사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솔루션도 이제 얘가 2월 말이 되면 거래 정지 들어가요. 하나 타임월드 분할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화학회사에서 태양광 쪽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이제 비중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회사가 화학회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바뀌는 본격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사느냐? 지금 사겠습니까? 제가? 안 삽니다. 지금은 그냥 저점 매수하는 정도는 되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얘가 확 뚫어내는 구간이 오면 사겠죠. 그러니까 쌀 때는 오히려 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때 사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뭔가 확 4주 신고가 나와줘야 따라 붙겠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대신에 공부는 되어 있죠. 이거는 올라가면 이제 내가 봤던 모멘텀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풍력 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CS 그룹이죠. 윈드 베어링. 네. 오늘 CS 윈드 이렇게 있고 CS 베어링이 있는데요. 탄력은 베어링이 당연히 좋습니다. 탄력은 베어링이 당연히 좋고 시초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CS 자회사인데 CS 윈드가 이제 8월 달인가요? RAR가 이제 발효가 됐고 하나솔루션이 그때 한번 급등했던 게 언제죠? 요때였나요? 갑자기 긴급 컨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5년 동안 8조인가를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시가총액이 8조대인데 5년 동안 8조.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겠거나 해서 이때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이런 위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내려온 상태입니다. CS 윈드도 마찬가지. CS 윈드는 시가총액이 이제 2조 8천억인데 얘네들은 목표 잡은 게 이 회사는 10년간 2조를 받았어요. 2조를 목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IRA를 보면 예산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초반에 빨리 받아야 돼. 지금 2차 전지 관련 회사들 보조금만 줘도 다 바닥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은 작년에 전쟁이 있었고 이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크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인류 생존의 문제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인류가 과연 멈출까?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까? 화성으로 가야 되나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구 앞으로 한 20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신인류가 등장할 거다 또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인류들 네안데르탈인이라던가 기존의 인류들을 분명히 하등이니까 제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신인류가 나타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없앨 수도 있겠다. 이거 갑자기 넘어갔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갑자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인류는 생산을 멈출 수는 없으면 결국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대규모 풍력단지들이 이제 2025년에 설치가 됩니다. 풍력단지는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행정 법안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 하는 거. 근데 이제 2025년에 설치가 될 거면 이제 한 2년 전에 발주가 나오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인가요? 제가 만든 리포트를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짜집기해서 만든 리포트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지멘스에서 3.9조를 수주를 했습니다. 8월 달에 IRA 수주 때문에 움직였고, 이때 2020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뭔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때 한번 급등을 했었고, 이제 한 1년, 거의 2년 정도 쉬었죠. 이 CS 윈드도 보면 한 1년 반 정도 오르고,
지금 또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오랜 기간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좀 봐도 되는데 이제부터 좀 실적이 좀 보이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3.9조 수주가 나왔고 이제 아마 육상폭력과 해상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겁니다. CS 윈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력 타워 여기 보시면 요 타워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후판을 공급받아서 요거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우는 타워. 예, 만듭니다. 한 전체 풍력 터빈에서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MS는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20% 정도로 1위입니다. 요게 부러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대요. 예, 똑! 이거 엄청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공정 같은데 왜냐면 철판 파다 동그랗게 말아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부러진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사고 안 났던 회사들한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이제 베스타스, GE, 지멘스 가메사, 놀덱스라고 하는 이제 상위 4개의 회사가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딱 생산하는 거가 딱 중국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좀 제외하고 보는데 어쨌든 요 4개 회사를 주력으로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멘스에서 수주가 나왔고 이제 올해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풍력 단지 설치가 2025년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하게 설치가 되면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단순 비교로는 2008년, 2009년도 조선주들 수주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 2010년까지 그때 느낌이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워요. IRA로 촉발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본격화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 개편이라던가 인류 생존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CS 윈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작년에 나왔던 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보면 풍력의 성장세가 제일 큽니다. 다른 것도 다 키우긴 하지만 풍력으로 좀 대체하겠다.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미국 이제 요거는 팬이라고 하는 미국 풍력 ETF거든요. 팬 ETF입니다. 요거는 베스타스 주식이고요. 요거는 블레이드라고 해서 풍력 그 날개 TPI 컴포짓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요거를 좀 대박이 나면 요것도 대박이 날 수는 있습니다. TPI 컴포짓 이게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대박은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건 CS 윈도 대부분 2020년에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2년째 다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IRA라던가 수주 타이밍이라던가 이번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수한 법인들 그다음에 이자 비용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털어내면서 작년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작년 실적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건 분기 실적이고 작년에 급격하게 줄었죠.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성장주잖아요. 비쌀 때 사야 된다. 근데 이제 2024년 내년쯤 가면 요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기는 한데 대충 가면 주가는 많이 올라와져서 아직도 여전히 뭐 싸네 또는 적정 주가 뭐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쌀 때 사는 고점이 어딘지 저도 몰라요. 지금 목표 주가는 대부분 한 11만 원, 12만 원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 이상 올라가면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하면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목표 주가 또 올리겠죠. 목표 주가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올 하반기, 지금 상반기에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증설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증설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증설이 나오면 물량도 없는데 증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량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증설이 나오면 좀 공격적으로 사고할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딱 아까 말씀드린 30주선 이제 돌기 시작했고요. 딱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공격적이신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더 올라가서 하는 게 더 맞다. 추세를 만들어낸 이후에 차라리 지금 가는 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더 공격적이에요. 대신에 떨어지면 이것도 여전히 손절을 가능성 가지고 CS 윈드는 뭐 한번 공부해 보시면 풍력 주식들은 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태양광이 제일 좋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풍력 그리고 내년에는 수소 네, 대표적인 성장주기 네이버 아이디가 흑꿈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기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요 자리거든요. 네, 요 자리라서 사실 요게 작년에 대시세가 나긴 했거든요. 10배 나서 저도 목표가를 크게 보진 못했는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 수주가 나면 적당한 수익률은 충분히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서 CS 윈드도 괜찮고 베어링도 괜찮고 뭐 또 작은 상강 M&T 하부구점 내년에 이제 해상 풍력이 좀 사실 좀 기대되거든요. 결국 바다로 갈수록 그다음에 터빈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바람의 질이 좋아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술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부 구조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하부 구조물 위에 터빈을 조그만 거밖에 못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큰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건설업이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이자 비용이 한 60몇 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으로 하면 250억 정도잖아요.
만약에 하반기로 가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삼강 M&T 이제 SK에서 인수했거든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뭐 이번에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데 계속 뭔가 박스권이잖아요. 네.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트라이하러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D&T 같은 것들 얘도 이제 박스권 움직이다가 이제 뚫어버렸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추세 추종이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 M&T가 올해 실적이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자 비용이 단기 순이익이 엄청 작죠. 네, 이게 이자 비용이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 연말중과 대출 이자가 떨어지면 단기 순이익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때 아마 트리거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삼강 M&T도 관심 종목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CS윈드인데 CS윈드가 증설만 나오면 땡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재생, 뭐 풍력, 아까 2차전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워낙 차트 잘 보시니까 작은 바이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런 거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지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이런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박스 하단 매매가 오히려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뚫고 내려와 버릴 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박스를 만드는 내가 사기만 한 거 박스를 깨버리죠. 사실 이게 더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갈 때 샀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은 다른 쪽이 너무 강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자금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좀 2차전지가 수급이 조금 떨어지면 제약바이오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관종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당연히 싼데 반도체는 정말로 종목 위주로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기판이나 그쪽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히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뭐 의류 쪽에서도 조금 싼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의류 뭐 요즘에는 계절성도 별로 없거든요. 뭐 한세시럽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한세시럽 같은 게 어제 좋아서 봤는데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한세시럽 같은 게 이제 올 여름 대상, 그러니까 영업무역 이런 거는 여름에 사야 되고 왜냐면 겨울 옷들이잖아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얇은 옷들인데 그러면 오히려 여름께 지금 발주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데 때마침 딱 신고가잖아요. 이런 거 해볼 만하죠. 이런 거 해볼 만한데 요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싸기는 싸죠. 네, 완전 싼데 박스권 하단인데 얘는 뭐 세게 가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특별하게 모멘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싸다고 하면 싸죠. 그 다음에 화학주들. 네, 화학주들. 대한유화. 사실 중국 경기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고 있다가 뭐 4주 신고가 나온다거나 대한유화, 그 다음에 금호석유,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들은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침체 때 사서 좋을 때 팔고 그런 주인 딱딱 맞죠. 이때 10월, 11월 때 완전 주가 공포심이었잖아요. 이제 침체 확정 침체 간다. 왔다 막. 온다. 네. 근데 결국 그때가 거의 바닥.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이제 투매 캔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예. 바닥에서 음봉 거실장. 네, 거실의 실력.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매도 신호지만 바닥에서는 투매인 거죠. 투매. 예. 투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함부로 사기보다는 이제 좀 분할 매수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왜냐면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뭐랄까요?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거니까. 또는 반대 매매. 차트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뒤집어 보세요, 차트를. 이거 차트가 시고가잖아요. 시고가에서 음봉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야죠. 그런 식으로. 벌써 이제 2023년 벌써 2월 중순에서 벌써 말로 이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투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그 말 있죠, 요즘에. 내 잔고 캡처할 때가 매도 타임이다. 겸손하고. 내가 주식을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벌어주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좋을 때 조금 더 벌어야죠. 그거를 노력하려면 뭔가 이제 그게 기본적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이제 우리의 사이클을 한 2년 동안 겪으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5, 6년 정도 걸치를 상승장과 하락장을 지금 2년 만에 압축해서 겪었거든요. 네, 어지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봐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내 성향을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자. 그렇습니다. 본인의 무기를 찾아야 될 시기예요. 헤매지 마시고. 팀장님의 무기 추세 추정이 여러분에게도 맞는 무기라면 한번 이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는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가서 추세 추종과 관련 책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사실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뭐 안전마진이라고 수 있지만 그거 언제까지 사서 기다릴 건데 라는 게 답답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세 추정 오늘 언급했던 네. 종목들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네.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또 스타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네. 알게 모르게 또 대박주에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이 근데 뭐 당장 그 어떻게 해야 다 뒤져봐야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추세 추정 업그레이드 교육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황윤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